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 비호건이라고 합니다. 비호건이 어디 뭐 몸이 아프냐 아니면은 뭐 주식하다 깡통 차가지고 이제 뭐 안 나오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걱정해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집안에 좀 개인적인 사정상 그 동영상을 좀 계속 찍어드리지 못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저 같은 사람 찍어 올려드리는 이 동영상 보고 실제 매매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그렇죠? 뭐 조금 뭐 별 의미는 두지 마시고 아마 그래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좀 또 시간이 좀 남아서 좀 여유가 생겨서 동영상을 좀 또 찍어서 데이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큰 한 달여간에 주식시장에 어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 대장주가 액면 분할을 해서 5만원대 가격으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뭐 대북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뭐 철도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자원 관련주, 뭐 그 다음에 어떤 대북 사업과 관련된 주식들이 들썩들썩 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좀 드라마틱한 장세가 펼쳐지기도 했지만 그런 와중에 또 잘못하면 어떤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또 다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계좌에 뭐 큰 손실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큰 좀 재미를 보고 계신지요? 좀 잘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저의 뭐 그동안에 올려줬던 어떤 포트가 그렇게 크게 변한 것도 없고요. 관심주가 이렇게 크게 바뀐 것도 없고, 또 사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주식판에 뭐 종목들을 뭐 사놓고 그냥 별로 쳐다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가지고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는 때도 좀 등한시했던 것 같고 해서 사실 뭐 별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좀 양해를 드립니다. 자, 먼저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 그러네요. 95,300원인데 야, 이거 10만원 넘어가나요? 이 무거운 주식이 5,000원에 발행주가 저기 몇 주입니까 도대체? 7억 2천만 주네. 그렇죠? 야, 이게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10만원을 넘어갑니까? 놀랍습니다. 최태원 회장, SK 최태원 회장의 어떤 뚝심, 그렇죠? 저 경기도 이천에 가다 보면은 고속버스 타고 가다 보면은 SK 하이닉스 건물이 나오는데 공장이겠죠. 저 거기 이제 자주 갈 일은 없는데 한 번씩 가끔 지나갈 때마다 그 건물을 보면서 논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참 그 건물 SK 하이닉스라고 빨간 글자로 이렇게 적힌 거 보면서 최태원 회장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참 어떤 뚝심, 그렇죠? 의리도 있어 보이잖아요, 사람이. 밀어주는 거죠.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주는 그런 어떤 뚝심, 그리고 어떤 믿음, 그렇죠? 그에 대한 어떤 보답이 이제 돌아오는 게 아닌가, 인컴이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를 평정을 했고, 낸드 플래시, 그렇죠? 그야말로 뭡니까? 인고의 세월이 지났고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았더니 이 주가가 10만원을 향해서 대단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주주분들요. 네, 좋은 주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월봉을 먼저 보고 계신데 보시면은 여기 두 개 보세요. 자, 월봉을 먼저 보십시다. 월봉을 보시면은 요런 장면인데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종가선을 한번 보고 계신데 SK 하이닉스의 월봉 종가선입니다. 자, 여기 자꾸 이상해지는데 앞쪽에 그 고점이 높아가지고, 자, 월봉 두 번째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0월선이 여기서부터 생기죠. 보시죠. 네, 2013년 중반기
8월부터 그렇죠. 여기 이 구간이죠. 여기서 첫 출현을 했어요. 야, 이것만 해도 사실 그 가슴팍에 혼장을 하나 단 것이죠. 월봉상 200개월 동안 이 회사가 상장 회사로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살아남았다. 이 밀림과 같은 그렇죠. 유가증권 대한민국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쨌건 뭐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었으나 네,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훈장을 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요. 자, 공교롭게도 거기서부터 이 생명선을 사실은 이렇게 타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죠? 시세를 한번 줬고 5만원까지 강하게 밀리면서 어때요? 생명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누군가 끌어다먹고 있구나. 역배열을 만들어서 그렇죠. 개미들 다 털어내고 외국인들이겠죠. 평균 매집 단가 한 35,000원 아니 33,000원이나 32,000원 정도 해서 누군가는 배가 터지게 주워 다 먹겠구나. 그렇죠.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뭐예요? 잘 보세요. 요 연하게 돼 있는 선 있지 않습니까? 월봉상 제2생명선이 저 하늘에서 동화줄처럼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옵니다. 왜냐? 앞쪽에 고점을 보세요. 앞쪽에 고점이 물론 이게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어요. 종가선이. 어쨌건 저 고점에서 99년도의 고점에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요. 내려오다 보니까 어때요? 주가가 먼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 이평선이 먼저 급격하게 이렇게 거의 45도 각도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꼭 나쁜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주가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바닥을 수십 년, 십수년 바닥을 기었더니 자연스럽게 바닥을 기는 동안 이평선은 위에서 동화줄처럼 내려오는데 뭐가 일어나는가요? 예, 여기 잘 보십시오. 이 두 개의 생명선을요. 두 개의 생명선을 이렇게 크로스를 냅니다. 크로스를. 네. X자 보이시죠? 이 파란 선 생명선, 제일 생명선을 먼저 골든내고 연이어서 위에서 급격하게 내려온 네, 두 번째 제2생명선을 다시 크로스를 냈죠. 그리고 이어서 여기서 이제 한번 반등을 주었는데 아무튼 간에 자, 저런 그림이 연출됐더니 오늘의 이 강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 밑에도 에너지 차트도 한번 보십시오. 에너지 차트도 보시면 네, 에너지 차트 요 정도 구간에서 네, 주가가 저렇게 눌림목을 형성하는 듯한 구간에서 두 개의 에너지가 급격하게 크로스를 내면서 이 파란색 에너지는 이제 뭡니까? 이 매도측 에너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 그랬죠. 매도 에너지다. 매도 에너지. 매도 에너지가 결국에는 매수 세력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그런 어떤 징조죠. 월봉상 그것도. 그랬더니 이제 주가가 저렇게 달리는데 더 갈 것 같습니다. 네, 더 갈 것 같아요. 네, 주봉으로 한번 보십시오. 주봉도 멋집니다. 그렇죠? 네, 세력들은 이 주봉 밑에서 주봉 제2주봉 밑에서 주봉상 제2생명선 밑에서 이렇게 물량을 끌어담아라. 그네들은 뭐예요? 세력이니까. 그네들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사실 자본주의에서 자격이라는 건 뭡니까? 돈이 크기죠. 그렇죠?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의 크기입니다. 그네들은 저렇게 역배열을 만들어서 단가를 점점 낮춰서 혹은 올려가면서 저렇게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2생명선 밑에서.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개미니까요. 개미들은 어떻게 해요? 제2생명선 밑에서 같이 잡는 것이 아니고 주가가 수면 위로 서서 이제 올라와서 네, 반등을 주거나 그 위에서 놓을 때 네, 수면 위에서 주가를 잡아가야 되는데 막 이런 데를 공략을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쉽지는 않은 장면이었죠. 쉽지는 않은 장면이었어요. 뭐 이런 데는 이제 물론 이렇게 좀 잡을 수는 있었어요. 이런 데는요. 그렇죠. 최근이 아니고 2002년, 3년 뭐 그때인데 2012년, 13년 그때는 저런 구간은 잡을 수 있었으나 급격하게 역배를 만들어서 주봉상 제2생명선까지 깨고 거기서 누군가 다시 잡았다. 주가를 죽이고 나서 먼저 매도 세력이 실컷 배 터지게 해먹고 도망가니까 이제 매수 세력이 본격적으로 주워 담았다. 그렇죠. 그리고
생명선 위로 올라왔고 거기서 반등을 나오는데 저런 거는 우리가 밀접히 좀 면밀히 보고 진입을 했더라면 지금의 이런 시세를 즐길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하이닉스요. 네, 좋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그러나 에스콰이어도 저는 뭐 이렇게 주식 수가 많은 이런 주식을 사실 포트에 담아두질 않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예, 개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하이닉스가 뭐 5,000원, 만원 할 때는 그렇죠. 5,000원, 만원 하고 막 그럴 때는 개인들도 많이 매매를 했었는데 이제는 개인들이 이제 하이닉스를 건들기에는 사실 어때요? 좀 부담이 되죠. 이미 5만원대가 지난 그 이후부터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개미들이 건드는 주식이 이제 아니에요. 10만원이 다 돼가는데 이거를 개미들이 사고 팔고 하겠습니까? 이거 대신 삼성전자를 사고 팔고 하겠죠. 5만원대가 있는, 그렇죠? 가격권 자체가 이미 10만원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은 감히 개미들이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손을 떠났어요. 맞습니까? 다음 종목을 또 보겠습니다. 저의 저 비오곤의 영원한 포트폴리오, 그렇죠? 원투펀치. 옛날에 그 김병현이 몸담았던 김병현 아시나요? BK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언더핸드 투수 핵잠수함으로 불렸던 김병현. 2002년, 2013년, 4년, 5년 그때, 그렇죠? 애리조나 팀의 원투펀치 누구였습니까? 네, 커트 쉴링, 랜디 존슨, 그렇죠? 랜디 존슨, 커트 쉴링이 원투펀치였죠. 원투펀치. LA 다저스도 한때 잘 나가는 원투펀치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애리조나로 팔려나갔죠. 지금 그래서 삐끗어 가고 있습니다. 자, 원투펀치. 쓸데없는 얘기인데 대한민국 사실 바이오텍의 원투펀치다. 원투펀치. 바이로메드, 제넥신이다. 아직도 저는 그 생각에 별로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출렁거리고는 있습니다만은요. 어떻게 보면 참 100만원 넘어가는 주식을 지금 그 500원이니까요. 액면가가요. 사실 250만원짜리 주식인데 지금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이거는 25만원짜리 주식이 아니고 250만원짜리 주식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바이로메드는 액면가 500원이니까 250만원짜리 주식인데 저는 이거 우스갯소리로 500만원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디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블로그에도 써놓고. 사실 그때는 그 주식수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000만 주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수가 상당히 적었었는데요. 유증을 했죠. 유증을 하면서 주식수가 지금 1500만 주인데 아직 이게 덜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예, 이게 더 들어올 주식이 아마 더 있을 겁니다. 예, 전환이 돼서 들어올 주식이 상당히 아직 더 있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간에 만약에 유증을 하지 않았다면 오리지널 상장했을 때 그 주식 수량 그대로였다면 저는 1000만원 갈 거라고 봤어요. 사실 주식이 한 주도 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근데 애석하게도 이 삼성을 그 다량의 파이프라인을 미국에서 FDA 3장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2, 3상이 들어가면서 자금이 많이 필요해졌죠. 그래서 좀 다급하게 김선영 CEO가 어쩔 수 없이 주주 배정 유증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주식이 많이 늘어버렸어요. 유증도 사실 성공적으로 끝났긴 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식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자, 주식이 많이 늘었으면 목표가는 당연히 내려오겠죠. 그래서 목표가를 반으로 잘랐습니다. 제가 사실 우스갯소리로 지금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세요. 약간 미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친 소리가 또 실현이 사실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아니 세상에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우리가 뭐 개미지만, 돈 없는 개미지만 우리는 뭐 그런 허황된 꿈 좀 꾸면 안 됩니까? 꿈인데 어때요? 자, 아무튼 간에요. 지금 250만 원짜리 주식인데 엄밀히 따지면, 근데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액면 그대로 보세요. 이거에 지금 보이는 것만 자체로 25만 6천 원인데 이게 0이 하나 더 붙고 앞에 자리가 5로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비오건이 하는 얘기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보다 20배는 더 간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그죠? 20배는 더 간다는 얘기인데 미친 소리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총이 4조 아닙니까? 예, 10배면 40조고요. 20배면 80조입니다. 80조. 자, 대한민국 바이오텍 중에 여러분 셀트리온 빼고요. 삼성 바이오텍 빼겠습니다. 예, 걔네들은 사실 진정한 바이오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순수 뭡니까? 혁신신약을 개발하는 기존에 시장이 없는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어떤 그런 진정한 바이오텍 중에 혁신신약을 만드는 바이오텍 중에서, 예? CMO 말고, 그렇죠. 바이오시밀러 말고요. 반도체 찍어내듯이, 물량으로 반도체 찍어내듯이, 이렇게, 예? 남의 물량 받아가지고, 이렇게 찍어내주는 CMO 말고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오리지널, 약으로 승부하는, 신약으로 승부하는 혁신 바이오텍 중에서, 여러분, 대한민국 바이오텍 중에, 시총 100조짜리 두 개 정도는 안 나오겠습니까? 2개? 많으면 2개. 저는 그렇게는 한번 보고 싶은데, 자, 그렇다면은 그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바이로메드 제넥신이 돼야 되지 않느냐. 모르겠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이 감히 그래요, 감히. 어떤 이 바이로메드와 제넥신의 어떤 시발점, 제네시스, 시발점, 처음 시작, 태동, 부터의 어떤 과정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좀 유사한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카테고리도 사실 좀 비슷하죠. 근데 그 카테고리로 묘하게도요, 잘 올라탔어요. 지금 생각해봐서는요. 그런 것 같아요. 역시 그 대학 교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설립을 하다 보니까 안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김선영 교수 최근은 아닌데 몇 년 전에 모 매체와 인터뷰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저는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몰랐던 거죠. 저 같은 개미들이 잘 몰랐던 건데 신약을 개발하는 그 로드맵 중에서 한국의 어떤 바이오텍들이 가장 취약한 분야가 어딜까요? 가장 취약한 분야. 저는 임상으로 봤거든요. 어떤 그 자금력, 그렇죠? 예? 환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신약의 어떤 좋은 점을 홍보하고 또 임상 환자를 모집하고 실제 임상을 하려면 많은 어떤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홍보도 해야 되고요. 많은 자원이 소모가 돼야 되는데 이 한국 바이오텍들은 그럴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건 뭐 홍보할 수도 없고, 예? 그 다음에 임상 환자를 자체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어떤 여력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긴 기간 임상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자금력도 없어요. 사실 솔직히 까놓고. 맞죠?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사실은 가장 약한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 얘기하는 건 달라요. 바이로메드 김선영 CEO, 전 CEO죠.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한국의 바이오텍들이 가장 취약한 분야는 뭐냐? 신약 물질을 도출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자연계 내에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어떤 그 새로운 물질을 찾아내서 이것이 과연 신약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그 능력이 가장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그럼 뭐예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잘만 찾아내서 근데 그렇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장에서 니즈가 있어야 됩니다. 니즈가. 예? 그 시장에서 어떤 간절함이 존재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시장성이죠. 예? 쉽게 말하면 당뇨병 한번 보세요. 지금 오늘 뭐 바이로메드 뉴스가 나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생각보다 빨리 신약으로 시장에 풀릴 가능성도 지금 열려버렸습니다. 오늘 오피셜로 인해 가지고요.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당뇨병성 신경병증이요. 굉장한 통증을 유발하면서 또 어떤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손가락, 발가락 절단도 계속 해야 되고요. 그 환자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치료비도. 그리고 굉장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곤란합니까? 그렇죠? 근데 시장에 대안이 없어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속 시원히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물질이나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니즈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어떤 환자 당사자도 물론이거니와 환자분들의 어떤 가족들,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봐야 하는 의료진들도 사실 볼 때는 자기들도 고로울 거예요. 의사나 어떤 의료진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거를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진통제, 예? 진통제 투여, 그렇죠? 그 독한 약들. 예? 중국에는 또 발가락, 손가락 계속 잘려. 발가락 특히 그렇죠? 계속 잘라내는 겁니다. 하나씩 둘씩 해가 갈 때마다. 아니 그게 무슨 환자의 삶의 질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무슨 치료입니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도 아닌 걸 어때요? 병원 당사자들이 해야 돼. 환자들한테 돈은 받고. 예? 모두가 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의료진도 그렇고 환자나 환자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바이로메드 김선영 교수가. 예, 전적으로 공감을 했고, 역시 난 사람들은 다르다. 예? 천재들, 수재들은 우리 범인들과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바이로메드 월봉 잡설이 길었는데요. 자, 어쨌건 저는 바이로메드 제넥신 비중이 계속 높기 때문에, 가장 높기 때문에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자, 바이로메드 월봉 한번 보고 계십니다. 자, 일단은 여기 피크가 한 27만원 정도에 지금 월봉상 이렇게 찍혔고요. 예, 빨간봉으로 맞고 떨어졌었어요. 죽었어요. 죽었다가 다행히 전고점은 이렇게 밟고 그 위에서 다시 돌리는 아래쪽을 향한 꼭지점이 나왔죠. 예, 전고점을 아직 넘지 못했기 때문에 전고점 포함해서 지금까지 아직 월봉은 이 빨간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바이로메드가 이 전고점, 최고점 라인입니다. 그렇죠? 저 라인을 예를 들면 한번 맞고 떨어졌다가 이렇게 넘는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넘고 밟고 튀기 시작한다. 그러면 뭐 30만원, 40만원, 50만원 금방 갈 걸로 저는 봅니다. 자, 그렇게 간다 그러면 이 앞전부터 지금까지 형성되고 있는 빨간 라인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금방 검정색, 여기 보세요. 여기죠? 이쪽이 이거 전부 빨간 라인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주가가 여기까지 죽었을 때 이 앞전에 20만원대 있는 이 근처에 있는 라인들은 전부 지금처럼 빨간 라인이었습니다. 월봉상. 근데 넘어가니까 어때요? 검정색으로 다 변해버렸거든요. 주식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빨간 라인을 검정 라인으로 바꿔가면서 신고가를 향해서 계속 가야, 예, 주가는 계속 성장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바이로메드가, 예, 물론 전고점 맞고 일시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전국에는 저 라인을 넘어서 다시 밟고 힘차게 30만원대를 향해서 일단 갈 걸로 저는 보입니다. 고로 계속 홀딩입니다. 예. 이거 뭐, 사실 뭐 저는 금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예. 50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100만원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회사가. 자, 주봉. 자, 그렇다고 뭐 사고 팔고 뭐 이렇게, 예, 저 같은 사람의 뭐 말을 근거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주봉 보겠습니다. 자, 앞전에 이 고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라인을 한번 그어놨었는데, 요 라인이죠. 그렇죠. 전 고점 라인이요. 보이시나요? 중요한 라인입니다. 이게 20만원이에요. 20만원. 자, 저 라인을 일단 보세요. 자, 돌파하고 밟죠. 밟고 갔다가 또 떨어진다, 또 밟고 또 내려와서 또 밟습니다.
세 번째 밟고 튀었어요. 아, 생각보다 강하네. 그죠? 저는 좀 죽어서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았는데 안 내려옵니다. 거기까지 내려올 여기가 없네. 왜? 이 전고가 라인이니까 요거는 안 깨겠다는 거예요. 요 라인 밟고 튀는 건데 20만원 그렇죠? 자, 과연 최고가 라인. 요 매물대, 요거 매물 뭐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일시 맞고 떨어질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가뿐하게 넘고 지금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이 라인 위에서 이렇게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추가적으로 더 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가가 레벨업이 돼서 그 위에서 주가가 이 바닥권을 계속 찍는다면 이것은 주식을 더 사려는 신호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넥신 주봉인데요. 이거는 진짜 강하다 그렇죠? 야, 2조 2천억이에요. 제넥신 굉장히 강합니다. 이 기관과 프로그램 다시 사는데 외국인도 이제는 서서히 다시 살 수 있는 어떤 모멘텀 안 오나요? 주식이 안 빠지잖아요, 여러분. 이 주식이 왜 이렇게 안 빠지나요? 제넥신요. 이 월봉을 한번 보십시오. 야, 참 이거는 쳐다보고 있을 이유가 없죠. 월봉으로 예를 들면 이런 주식은 우리가 월봉으로 사실 매매해도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를 뭐 일봉을 보고 분봉을 보고 말이죠. 주봉을 볼 여기가 어디 있습니까? 제넥신 같은 거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샀으면 월봉상 그렇잖아요. 앞전에 사실 그 주식 그 세력들이 주소도 없는 가격도 마찬가지였고, 이거 보세요. 월봉이죠? 예? 여기 7,000원대 중반은 여기 두 번 생명선을 저렇게 탁탁 찍는 자리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리바이벌 합니다. 지겹게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요. 자, 저렇게 생명선 위에서 탁탁 찍고 튀는데 다시 거기를 온다? 고맙죠. 이렇게 이격을 벌리면서 가다가 보세요. 추세 라인이 여기죠. 주봉상 보십시오. 이 월봉이네. 이 라인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라인인데 이 추세 라인을 계속 타고 가다가 저걸 깨고 내려와. 그럼 내려오는데 거기서 말이죠. 뭐가 있어요? 스타트 라인을 끊었던 저 파란 라인. 생명선이 있단 말이에요. 월봉. 제일 생명선입니다. 거길 다시 밟네. 깨지도 않고. 이런 고마울 때가 있나요? 이런 고마울 때가. 이야, 이거 두 번째 보세요. 마지막 튈 때는 여기 살짝 깼다가 튀는데 이게요. 여기하고 너무 흡사하다 그랬죠? 너무 흡사하다. 저렇게 패턴까지 똑같이 만들어줬네 그랬죠? 맞습니까? 패턴까지 똑같이 만들어주고 튀었는데 35,000원, 44,000원.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직선인데 검은 라인으로 그냥 월봉이에요. 이게 월봉. 이걸 뭐하러 쳐다보나요? 저도 사실 답답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물론 단기적으로 이런 추세 라인까지는 사실 내려올 수는 있어요. 10만원까지. 그렇다고 그걸 겁을 내야 되나요? 더 사면 되죠. 그렇죠? 더 사야 됩니다. 네, 어쨌건 바이로메드 제넥신을 좀 응원을 해보고요. 이런 주식이 뭐 지금 2.2조인데요. 2조 2천억인데 10조, 20조, 50조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처셀, 파미셀. 네이처셀도 이게 뭐 일봉상으로는 참 많이 꼬꾸라졌네요. 그리고 25,000원 바닥 찍고 좀 꿈틀꿈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바닥 다진 것으로도 보이고요. 자, 주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월봉은 참 가관이네요. 이 월봉이 이건 뭔가요? 이거는 도대체가 만약에 지금 월봉을 보시는 분이라면은 물론 이게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왜곡이 돼 있어요. 사실 63,000원에서 주봉은요 밑에 지금 2만원까지 지금 이렇게 진폭을 형성하고 있는데 월봉을 한번 보세요. 월봉으로 보면 사실 진폭이 별로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고 계신 분은 이게 무슨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그림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그냥 심심해요. 심심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과연 이게 월봉이 여기서 이렇게 확 뛰어서 전고점 넘어서 그냥 날아갈 수도 있는 그림인 것 같고, 아니면 한번 크게 죽어야 될 장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시간이 좀 다 돼가기 때문에요. 몇 종목 못 재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 요런 종목을 좀 한번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의 그 보유 종목인데요.